나는 포트워스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매년 할로윈 시즌이 되면 대규모 유령의 집이 열린다. 친구들이 올해 꼭 가자고 했고 한 번쯤은 경험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린 시절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날 밤은 그냥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주말이었고 아무도 맨 정신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친구 노아가 자기 집에서 간단한 사전 게임 음주 및 흡연을 준비했다. 우리 6명 남자 3과 여자 2이 함께했다. 우리는 노아의 뒷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웠다. 모두들 이러면 유령의 집 체험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마리화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 하면 불안해지고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괜찮았다. 술과 마리화나가 적절히 섞이면서 평소에 떠오르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우버를 불러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사람이 많았다. 입장하는 데만 30분 정도 줄을 서야 했다. 우리는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다. 나는 꽤나 취하고 취했지만 정신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고 이날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할 수 있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몸이 어지러워지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령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이 터지고 강렬한 효과음과 조명들이 쏟아졌다. 배우들은 정말 실감나게 연기했고 그들의 연기는 너무 강렬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다. 마리화나를 한 게 끔찍한 실수였다는 것도, 한 배우가 내가 조용히 위축되어 있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끼면서도 친구들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 했었다. 이 유령의 집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내 상태에서는 모든 점프스케어, 갑자기 놀래키는 장치가 나를 거의 죽일 듯이 덮쳐왔다. 깜빡이는 조명, 뿌연 안개, 어지러운 공간감, 모든 것이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리는 붉은 조명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섰다. 그 방에는 양복과 실크 해트를 쓴 피범벅 남자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공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 뒤쪽 구석에 이상한 존재가 있었다. 그는 배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한 남자였다. 어떤 분장도 의상도 입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영혼을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나는 점점 더 정신을 집중하며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속에서부터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웃었지만 내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자 한 여자 친구가 내 팔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내 아빠가 있어. 그러나 내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과 배우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거기 아무도 없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심지어 배우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나는 점점 더 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난 나가고 싶어, 나가게 해줘. 나는 소리를 질렀고 노아가 나와 함께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나머지 친구들은 끝까지 체험을 하기로 했다. 입장료가 싼 것도 아니었으니까. 밖에서 노아는 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너 너무 많이 폈어. 그건 그냥 환각이야. 내 아빠가 거기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나를 달래려 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과 나를 학대했었다. 나는 맞이었기에 그 끔찍한 기억들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10살이던 해였다. 친구들은 어느 정도 내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나는 노아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친구들이 체험을 마치고 나왔고 우리는 근처 웬디스에 가서 식사를 하며 진정하려 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 않았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나는 모두보다 먼저 집에 돌아왔다. 그들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과 마리화나의 영향 때문인지 바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유령의 집에서 본 그 장면, 방 구석에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 그는 말했다. 일어나 찰리.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눈을 뜨자 어두운 방 안, 그리고 침대 위로 몸을 숙인 아버지. 9피트 약 2.7m쯤 되어 보이는 거대한 실루엣이 기괴하게 몸을 뒤틀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크게 부릅떠져 있었다. 나는 몇 초 동안 충격에 휩싸여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배에서부터 비명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엄마에게 울면서 말했다. 아빠를 봤어.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였다. 나는 이제 마리화나도 어떤 약물도 하지 않는다. 가벼운 술만 마실 뿐이다. 그리고 다시는 유령의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